디톡스, 디지털 토론 수업.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들은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자기 생각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고 다름을 불편해하며 갈등이 생기면 피하려고만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다름을 마주하면 불편함을 먼저 느끼는 교실. 우리는 왜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하고 듣는 걸 두려워할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다름과 공존하는 경기형 토론 교육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름과 공존하는 경기형 토론 교육을 알아보고 그것을 디지털 리터러시와 결합한 디톡스 수업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형 토론 교육은 다름과 공존을 중심 가치로 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토론 교육 모형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드러내고 그 다름 속에서 사고를 확장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형 토론 교육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학생에게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교사가 정답을 주거나 특정 입장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토론 수업의 목적은 누가 옳은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찾게 하는 것이에요. 둘째, 논쟁적인 주제는 그대로 드러낸다. 사회 속의 쟁점은 본래 여러 입장이 존재하죠. 수업에서는 그 다름을 숨기거나 단순화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함께 탐색합니다. 셋째, 배움을 삶과 연결한다. 토론은 교실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자기 삶과 연결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기형 토론 교육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다름을 마주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다름과 공존하기입니다. 첫 번째, 다름을 마주하기. 질문을 통해 논제를 만나고 쟁점을 탐색하며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다름을 이해하기.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 상대의 생각이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묻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다름과 공존하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함께 해결책이나 합의점을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는 학생이 다른 생각과 마주하고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 경기형 토론 교육을 디지털 시대의 교실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한 수업, 그게 바로 디톡스입니다. 디톡스는 토론과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에듀테크를 결합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래형 토론 수업입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토론 수업, 디톡스 수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디톡스는 디지털과 디베이트, 그리고 톡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름처럼 디지털 환경 속에서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토론을 실천하는 수업이에요. 디톡스 수업 첫 차시에서는 토론의 기본 태도, 경청, 공감, 비판에 대해 배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청입니다. 토론은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먼저 시작되죠. 먼저 짝꿍 인터뷰입니다. 학생들이 짝을 지어 2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듣는 사람은 질문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경청만 하며 들은 내용을 메모합니다. 그리고 5분 후에는 짝의 이야기를 대신 발표하게 합니다. 활동이 끝나고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아 듣는 태도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활동은 진진과 퀴즈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짝에 대한 3문장을 만들고 그중 하나에 가짜 정보를 넣은 뒤 띵커벨 문제 출제 보드에 올려
반 전체가 함께 푸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짝 활동이 전체 학급이 참여하는 경청 게임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두 번째 태도인 공감을 배우기 위해 텔레파시 대화를 진행합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듣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공감의 중요성을 체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 2명씩 짝을 짓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이 교사 역할, 진 사람이 학생 역할을 맡습니다. 각자 A4 용지를 한 장씩 가지고 등을 맞대고 앉습니다. 교사는 말로만 지시를 내립니다. 종이를 세로로 반 접어주세요. 오른쪽 위 모서리를 작게 찢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5번만 접거나 찢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질문도 되묻기도 금지해요. 교사도 말로만 설명해야 합니다. 5회가 모두 끝나면 서로의 종이를 비교해 봅니다. 거의 대부분 종이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때 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경청을 했는데 결과는 왜 다르게 나왔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깨닫게 됩니다. 공감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과정이라는 걸요. 이제 마지막 단계, 비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비난이 아니에요. 즉,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구분하고 근거를 들어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비판의 개념을 익히게 하기 위해 생각을 말해봐 라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먼저 3가지 자료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로켓 배송 광고, 또 하나는 택배 기사의 과로를 다룬 뉴스 기사, 그리고 마지막은 육아를 하는 엄마의 시선을 담은 광고입니다. 모두 같은 주제인 배송을 다루고 있지만 시각은 전혀 다른데요. 한꺼번에 3가지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하나씩 보고 바로 생각을 남기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마다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빠르고 편해서 좋다. 다음엔 누군가는 그만큼 힘들겠구나. 마지막엔 육아를 하는 가정에게는 꼭 필요하겠네. 이렇게 같은 주제라도 보는 입장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때는 띵커벨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학생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나누고 사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눈에 보기에 효과적입니다. 또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학생들끼리의 의견 차이도 함께 담겨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비판은 틀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요. 이렇게 디톡스 수업 1차 시에서는 경청, 공감, 비판의 3가지 태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토론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토론의 핵심은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경청, 공감, 비판. 이 3가지 태도는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건강하게 의견을 나누는 힘의 시작점이 됩니다. 디톡스 수업 2차 시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룹니다. 요즘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미디어를 접하기 때문에 그 안의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가 매우 중요해졌죠. 여기서 리터러시는 우리말로 문해력인데요. 많은 분들이 리터러시를 어휘력과 혼동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리터러시는 단순히 단어의 뜻을 아는 어휘력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문해력은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해력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능력과 깊이 연관됩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를 어휘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비평할 비는 손수와 견줄비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손에 두 가지를 들고 서로 견주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대비해보면서 차이를 살펴보는 행동을 뜻하죠. 판단할 판은 반반과 칼도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무언가를 반으로 갈라 속을 들여다본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일을 잘라 속살을 확인하듯 내면과 맥락까지 살펴보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비판이란 여러 관점에서 비교하고 겉과 속을 함께 살펴보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사고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비난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안일비와 어려울란이 합쳐져 있는데 여기서 어려울란은 새가 진흙탕에 빠져 곤란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즉, 비난은 상대방을 부정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말, 공격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개념을 혼동하면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정이 필요할 때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안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교육에서는 비판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미디어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단 일부만 선택해서 강조하거나 특정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디어의 부분을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편집하고 구성했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미디어가 보여주는 부분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의 맥락, 배경, 의도까지 살펴보는 힘이죠. 수업 소재는 몇 년 전에 큰 논란이 되었던 240번 버스 기사 사건입니다. 초기 영상만 보면 버스 기사가 어머니의 요청을 무시하고 출발한 것처럼 보였고, 이 때문에 버스 기사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체 영상이 밝혀지면서 처음의 판단이 오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 사례를 통해 아이들은 미디어 윤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가 남아있어도 되는가? 무고한 사람을 비난하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 떠오르는 거죠. 여기서 교사는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오해가 담긴 영상과 오해가 풀린 영상이 인터넷에 왜 둘 다 남아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법과 연결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단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뉴스 보도도 바로 이 공익성의 기준 안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초기 영상과 정정 영상이 모두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토론이 시작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둘러싼 두 축, 개인의 명예와 공공의 이익, 두 가치의 충돌입니다. 한 차례 토론을 진행한 후 교사는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합니다. 바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앞선 버스기사 사건과는 가치의 축이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버스기사 사건에서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이 부각된다면, 학교폭력 사례에서는 개인의 명예보다 개인의 피해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이렇게 두 사례를 나란히 제시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는 명예가 더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피해가 더 중요한가? 두 가치가 충돌할 때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 고민이 바로 토론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사가 답을 주지 않아도 학생들 스스로 계속해서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확장은 막연한 개념 설명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
영상, 기사처럼 실제성이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구체적 사례를 접하면 학생들은 바로 자신의 생각을 적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결국 이런 방식은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맞게 학생이 스스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워보고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터러시를 확장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를 주제로 한 실제 수업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